황희찬이 올 시즌 풀타임 출전한 경기는 단 한 경기입니다. 부상을 제외하고 현재까지 교체로 나오게 되거나 교체 출전을 하는 상황에 무엇보다 올 시즌 단 한 개의 슈팅도 기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잔인한 겨울을 맞이한 황희찬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게리 오니일 감독이 경질되었습니다. 제가 일전에 저희 영상에서 황희찬의 부진의 이유로 감독의 전술을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띄워드리겠습니다. 당시 두 경기를 보고 현재의 전술상 황희찬이 활약하기엔 경기장 내에서의 위치적으로나 공격 전술적으로 무리가 있다는 것을 제가 이야기한 바가 있는데요. 개인의 부진한 폼과는 별개로 선수는 경기에 연계 플레이로 기여를 하던 뛰는 것으로 기여를 하던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팀의 하락과 함께 황희찬은 경기를 뛰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12골 3도움이라는 좋은 시즌을 보냈던 것에 비해 포메이션도 감독도 달라진 것이 없는 상황인데 올해는 15라운드 기준 19위라는 강등권에 처해버리고 만 것인데요. 결국 15라운드를 마치고 게리 오니일 감독을 울버햄튼이 경질했습니다. 그래서 울버햄튼의 후임 감독은 김민재가 페네르바체에 소속된 시절 감독을 맡았던 비토르 페레이라 감독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감독으로서는 전임맨에 가깝지만 포르투에서 리그 우승을 포함하여 다양한 유럽팀과 대륙을 경험했고 잉글랜드 무대에서 가끔 만지작거리던 카드라 이번에는 프리미어리그로 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황희찬이 올해 골이 아니라 슈팅을 기록한 적이 없다는 점입니다. 대표팀에서는 골을 넣고 좋은 내용의 플레이를 보여준 적이 있지만 현재 팀에서는 슈팅으로 가져갈 기회가 적을 뿐더러 플레이 타임도 줄어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감독이 어떻게 바뀌던 간에 팀을 떠나는 것이 황희찬 개인에게는 좋아 보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황희찬이 왜 이럴까요? 황희찬이 프로 생활을 시작한 오스트리아 리그 이후 간간히 이런 성적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잘츠부르크에서 좋은 활약을 보이던 중간에 분데스리가 2에 함부르크로 임대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 이적을 함부르크가 그전부터 간절히 원하기도 했고 황희찬도 빅리그 진출을 희망했던 상황이어서 이적을 추진했지만 잘츠부르크 측이 이적은 안 된다라고 결론을 지으며 완전 이적 조항은 빠진 상태로 임대로 1년간 뛰게 되었습니다. 20경기라는 적지 않은 기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골 1도움이라는 아쉬운 성적을 남기면서 잘츠부르크 측도 임대를 종료하고 그렇게 함부르크와의 인연이 끝났습니다. 그 다음은 챔피언스 리그에서 리버풀의 반다이크를 접어버리는 활약을 보였던 시즌이 끝나고 같은 기업의 구단인 라이프치히로 이적을 했습니다. 잘츠부르크나 라이프치히나 레드불 산하의 구단이라는 이해관계가 있는 것도 이적에 한몫을 했는데 여기서도 주전 경쟁에 밀리면서 3골 3도움만 남기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울버햄튼에서는 포인트적으로도 잘츠부르크에 근접했고 플레이하는 모습을 봐도 황희찬의 스타일상 맞는 느낌이어서 이전의 실패는 리그 스타일상의 문제로 보여졌었죠. 그런데 올해는 설명이 안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 생각을 이야기해보자면 황희찬은 윙어라기보다는 공격수에 가깝습니다. 다만 스타일적으로 윙어 자리에서 위력이 있기 때문에 윙어로 나오는 것인데 리우올림픽에서도 석현준이 스트라이커로 안 나올 때는 황희찬이 대신 나오는 그런 공격수에 가까운 선수였습니다. 특히 포스트 플레이, 그러니까 중앙에서 버텨주는 플레이가 되는 중앙 공격수와의 상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상성이 잘 맞을 때 황희찬의 공격 포인트 생산력이나 돌파력이 터지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돌격대장 같은 플레이 스타일도 어그로를 끌어줄 다른 동료의 존재를 이용하는 것도 있고 본인도 언제든 1대1 돌파를 통해서 슈팅을 시도를 하면서 동료들에게 공간을 제공하는 공생적인 플레이 스타일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현재 내려앉은 팀의 상황으로서는 황희찬 단독으로는 살아날 수 없고 황희찬도 전술을 많이 타는 선수라는 것을 이전의 실패를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변화를 당장 줄 수 있는 것은 울버햄튼 안에서는 많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적을 해야 할까요? 저는 이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데체르비 감독의 마르세유가 올 여름 황희찬을 강하게 원했지만 울버햄튼이 나포세일 팔지 않겠단 말이죠. 나포세일을 선언하면서 이 정도면 선수 입장에서도 구단이 날 강하게 원하는데 잔류해도 되겠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온 상황에서의 관련 찌라시는 황희찬의 방출설을 보도하고 있고 황희찬 입장에서도 전반기의 상황만 본다면 이적을 택하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신인 감독이 오면 어쨌든 그 전까지의 경기 기록을 볼 테고 비디오를 보면서 앞으로의 계획을 결정할 겁니다. 울버햄튼은 올 시즌 보여준 모습이 정말 드라마틱하게 바꾸지 않는 이상 잔류가 한계일 것이고 이 상태를 벗어나는 것 자체가 지금은 숙제인 상황입니다. 대표팀에서는 골도 기록하고 돌파 시도도 하는 모습을 보면 폼 자체의 문제보다는 팀의 문제로 여겨지는데 이게 팀과 합이 안 맞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한편으로는 마르세유 외에도 다양한 구단들이 황희찬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저는 황희찬이 손흥민과 달리 미드필더적 선수라기보다는 공격수적 선수라고 앞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황희찬이 공격적인 롤을 디테일하게 부여할 감독과 구단을 찾는다면 다시 폼이 올라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마르세유의 데제르비 감독이 굉장히 잘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마르세유로 이적한다면 황희찬의 폼이 빠르게 올라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황희찬에게 가장 혹독한 겨울이 빨리 끝내서 다시 황소의 질주를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스르메 스포츠 장동희였습니다.